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TV 알부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 디벨로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라나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성 진행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사업성 검토가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란 대상 사업지의 입지 선정을 하고 가설계 및 수익률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확보를 하는데 해당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를 선정하여 기획 설계 및 인허가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가설계를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평형대에 어떤 건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수지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미리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 등급 및 조사, 시공 의뢰 및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PF 금융으로 인해 대출을 일으켜서 착공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분양 준비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여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서 이제 많은 고객님들을 응대를 해서 분양을 시작합니다. 자, 분양을 하면서 마케팅은 필수 요소죠. 블로그 및 SNS 광고를 진행하는데 업체 의뢰 및 비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준공 시점이 다가옵니다. 준공 검사 및 사용 승인을 받고 보존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존 등기가 끝났으면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 되는데 입주 지원센터가 오픈하면 입주 중 발급 및 열쇠 분출을 통해서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받고 입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1번째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섯 번째 그 PF 금융, PF 대출을 받았던 거를 11번째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12번째로 마무리를 하고 정산과 함께 다음 사업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가지로 큰 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시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정말 간단한 절차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익혀두시면 전반적인 흐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업성 검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어떤 걸 건축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지 자체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주변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며 건축에 관한 법령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는 토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은 0.8대, 60제곱미터 이상은 한 대로 주차장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 크기에 따라 주차 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라서 알맞은 설계가 필요하고 주변 신규 공급 건물의 분양가를 파악하고 규모, 편의시설 등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야 됩니다.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측정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과 공사비, 기타 비용을 확인하고 예상 수지 분석표를 작성하면 수익률이 얼추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정말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 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상 규제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확인하여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해당 지역 건축 조례를 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나올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아 더욱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집니다. 또한 더 넓고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용도 지역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용지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상업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면 3종 주거지역,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면 2종 주거지역이 좋습니다. 토지 가격은 수익률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토지는 숨겨져 있는 하자가 있을 수 있어 매입할 때 유심히 봐야 하며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불친절한 구청 직원들도 있으니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를 비싸게 매입하면 수익률 저하와 분양가 상승으로 계획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세에 맞게 너무 저렴하게도 너무 비싸게도 아닌 시세에 맞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외부에서 소개로 들어오는 땅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땅은 다 앞에서 컷이 되고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토지주를 만나 계약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토지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였다면 명도를 위한 소유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저당권 금액을 파악하고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등 걸려있는지를 권리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그 안의 내용이 깔끔한 토지가 가장 좋은 토지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손이 덜 탔기 때문에 토지주가 주변 시세에 둔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위반 건축물의 경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좀 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든 토지를 구입하셨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축사 선정입니다. 설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건축사를 만나는 건 아주 큰 행운입니다. 설계 부분은 건축 사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대부분 작은 토지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실 텐데, 건축행위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하나가 방 하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바뀝니다. 건축사를 선정할 때 실적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초보 디벨로퍼의 경우 소개를 해주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를 선정했으면 다음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요즘 시공사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죠. 혹시나 하는 경우에 책임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 능력과 같이 사업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차피 요즘 시공사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 하자를 최소로 막는 것은 가능하겠죠. 건축비는 웬만하면 고정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위해 건축비를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금으로 100% 올리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큰 경우에 두 번의 대출을 받는데, 먼저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브릿지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해결합니다. 단점으로는 브릿지 대출 자체의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빨리 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건축 인허가를 받고 구청에 분양 승인을 받으면 PF 대출이 가능한데, 건축 인허가와 분양 승인이 미뤄지면 브릿지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게 쌓여 여기서 무너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PF 대출을 받고 브릿지 대출을 상환합니다. 규모가 크면 선 분양 후 시공으로 분양금을 가지고 공사비와 기타 등등 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 분양이 마감되고 입주로 인하여 잔금이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과 동시에 순수 마진이 남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로 착공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규모가 큰 경우 선 분양 후 시공으로 진행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 선 시공 후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규모를 떠나서 자금 회전율을 올려서 투자를 할 예정이시라면 선 분양이 좋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시공을 먼저 하고 향후 더 높은 분양가를 받고 싶은 분들은 후 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절차가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선 분양 후 시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된 토지만 분양 승인이 떨어집니다. 만약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분양받기 전에 꼭 구청에 전화해 분양 승인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서는 곧 분양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청약금만 조금 걸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양자분들도 힘들고 직원분들도 힘드니 꼭 구청에 전화해 분양 승인 유무를 물어봐야 합니다. 분양 신고가 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거의 필수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경우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 공고 및 인터넷 청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마케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이쁘게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면 의미가 없죠? 그만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신문 광고는 하지 마세요. 돈만 낭비될 뿐입니다. 블로그의 경우 분양대 행사 직원분들이 무일푼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자동 광고가 되어집니다. 현수막의 경우 단속이 심해 10분 만에 제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2일에서 3일만 걸려있다면 콜무늬가 가장 많이 올 것입니다. TM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 걸리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워킹도 기대할 만 하겠지만 워킹의 경우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단지는 꾸준하게 광고를 하면 언젠간 하나 걸려옵니다. 인터넷 기사와 배너 광고의 경우 돈만 주면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규모가 크다면 지하철, 홈쇼핑 광고하는 현장도 은근히 콜이 많이 뜨는 곳입니다. 수수료에 자신 있다면 부동산 연금도 추천드립니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구청에 사용 승인 검사를 요청합니다. 사용 승인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데, 분양자분들은 대출을 받을 때 사용 승인 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유무를 물어봐야 하며,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2일에서 3일 정도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건축물 대장을 보고 보전 등기를 만드는데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많으면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시공 회사가 준비할 것은 모두 끝났고 분양자분들은 이제 잔금만 치러주시면 됩니다. 보전 등기가 나야 대출 실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 등기는 빨리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드디어 입주입니다. 선시공 후 분양이라면 내가 본 집에 바로 거주하면 되지만, 선분양 후 시공의 경우 과연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하며, 보통 준공 전 한 달 전에 실시를 합니다. 후 분양이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빨리 접수를 해야 그만큼 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도달하면 중도금 및 잔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주증과 세대열세, 기타 물품 수령,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디벨로퍼 및 시행 시공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인 선분양 후 시공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은 쉽게 말하면 빌라죠. 빌라를 건축하시는 분들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더 간소하여 진행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모든 내용을 좀 간추려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알짜배기 부동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